예, 안녕하세요. 우원국의 사업이사를 직을 맡고 있는 석원자입니다. 그리고 우원국 활동에 글쎄요, 다른 시민활동은 조금 해보다가 좀 우원국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현재는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용택 이사장님이 지난 1년하고 또 새롭게 1년간을 시작하는 이 수업에 제가 참가는 이번에는 못했지만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특히 먼 곳에서 또 반갑습니다. 집필해 주시는 상해나 또 북경 천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이명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럼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1년간 이제 헌법교육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활동을 좀 하고 또 수업도 해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는 헌법교실을 어떻게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사항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헌법교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규정, 내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볼 거고요. 순서가 마치면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교실은 이제 주권자의 삶 속에서 2009년도 설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기준입니다. 2009년도에 보면 설문에 보면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성인의 한 36% 정도만 헌법이 있는 거 알고 있다라고 이게 2009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학계나 아니면 우원국 같은 시민단체 또는 앞서서 움직여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헌법교실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원국의 헌법교실의 주목적은 주권자가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살게끔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이제 손바닥 헌법책 보급을 통한 그 주권자 삶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서 아하 헌법마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헌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헌법교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원국의 그 활동 중에 이제 첫 번째 활동이 손바닥 헌법책 보급 활동인데 슬로건이라고 할까 목적은 전국의 집집마다 최소한 한 권의 그 손바닥 헌법책이 있어서 누군가가 볼 수 있고 그러한 주권자의 삶을 사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첫 번째 활동의 주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김용택 이사장님하고 강정미 선생님, 이사장님 그리고 또 이사님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조금 마음을 보태서 구체적으로 좀 체계화 시켜 놓은 게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전국 지부를 형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 김용택 이사장님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셔서 현재와 같은 조직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조직의 장이나 이런 것에 그건 명칭이 변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함께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전국에 많이 계십니다. 드디어는 상해 이명필 선생님도 포함 이제 해외도 생기기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신 거죠. 이렇게 하는 그 보급 활동이 주 활동이고,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그 보급하고 손바닥 헌법책이 있음을 알려야 할까 하는 것에 이제 저희들이 이사진이나 회원들이 이러한 워크숍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그 송승환 교육감님, 김승환 교육감님하고 함께 이제 이러한 워크숍도 했는데, 이때에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이러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표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 이쁘시죠? 들리세요? 네, 예쁘게 잘 들립니다. 아니, 이 표정들이 예쁘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을 표현해 주신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뭔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이나 또 주권자 여러분 곁으로 저희가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헌법 알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알림이 역할로서 헌법 교실을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헌법 교사도 양성하고 또 모든 준비를 조금 아쉬운 대로 마치고서 이러한 헌법 교실을 진행한 사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대거 이렇게 지금 요 세종시 온피초등학교는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이렇게 교실에서 중학교 수업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중학교에서 또 수업을 하고 헌법, 학급 헌법도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수업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송순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에 저희가 또 적극 참여해서 토론도 해주고 헌법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헌법교육 현장의 문제점, 개선점을 가서 토론의 주제로 해서 이사장님하고 강정미 이사님, 저도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경남 이 헌법교육 활성화 그 조례가 통과 제정이 아직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어요. 김영태 이사장님, 제정이 됐나요? 다 통과되고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그 배정을 해서 앞으로 이 활동을 헌법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될 겁니다. 네네. 지금 여기 전국 최초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면 이제 각 팔도에 이러한 그 교육청을 통해서 헌법교육이 활성화되고 헌법교육이 실행이 된다 하면 미래 유권자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그 주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활동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헌법책 보급, 손바닥 헌법책 보급과 더불어서 헌법이 있음을 알리는, 또는 주권자의 어떤 그 뭐랄까 권리와 행복을 행복을 추구하게끔 해줄 수 있는 헌법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며, 현재는 그러한 그 것에 기본적으로 헌법 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헌법 교육을 할 수는 있으되 그 중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활동가가 사실은 저희 우원교회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 사례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갑자기 막 다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수업이라고 표현하자면 동시다발로 가서 해야 될 수업이 갑자기 생겼는데 운영할 강사진이 부족했었어요. 일정 그 기간 안에 그 수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1년간, 2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니라서 그때 이제 조금 이사진에서는, 운영진에서는 좀 헌법 그 알림이 헌법교육 강사 양성이 좀 시급하구나. 그래서 그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고 고민한 끝에 김영택 이사장님이 지난해부터 이러한 교육 활동과 양성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기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1기 수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간 열심히 들었고 이사장님 매우 애쓰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이어서 현재 2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가다듬어진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3기가 이어지면 그때는 좀 더 발전적인 이러한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의 헌법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정과 그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그러한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저 충청도라서 맹그러지는지 이렇게 사투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어떻게 맹그러지는지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고 또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안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시면 첨언해 주시면 좀 더 보완하는 이러한 과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교실은 우원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이러한 제안을 가지고 기획했고 이러한 기획된 것을 가지고 공모나 제안 사업에 이제 뭐랄까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교육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원국은 이러한 곳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의 하나로 일환으로 학급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실헌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제안서를 작성해서 기관이나 아니면 자치단체나 학교나 이런 곳에 이제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하면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정된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존에 공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PPT 교환으로 이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요청하는 고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클라이언트라고 할까요? 학교든 기관이든 이러한 내용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하면 약간의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 보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전에 어느 만큼 할 수 있고 예측이 돼요. 근데 강사를 배정하기에는 지역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강사님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조금 두터운 강사진을 좀 모시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부족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강사님들을 지역에 따라도 하고 또는 또 전체 운영을 맡아주실 매니지먼트 해주실 분도 계시고 또는 그러한 것을 서포트 해주실 역할을 맡아주시는 이제 회원이나 이사님들이 이제 배정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강사 배정이 끝나고 나면 교환, PPT 및 교구를 배정을 해드려요. 프로그램에 맞게. 그럼 이 교환과 PPT를 가지고 이제 강사님은 약간의 사전에 연습도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다음 순서로 현장 수업에 임하게 됩니다. 현장 수업에 임하시면 그날에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수업만 하시기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지 라고 하는 우원국의 그 지향점, 그 다음에 헌법의 가치,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현장에서 직접 강사님이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말하자면 강사님이 하고 싶은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원국에서의 갖고 있는 지향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사전에 지금 이러한 역량과정 강화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약간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간격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 수업은 사실 말로 표현한 거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체 내에서의 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조금은 다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서 이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가 조금 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장 수업이 돼야 전달하고자 함을 앞에 있는 교육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현장 수업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다소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냥 가방 챙겨서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수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업무가 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 또는 저희가 학교와 해야 될 또 주고받을 이런 정산이나 정산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현장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고 오시면 다소 시간이 더 걸리거나 또는 다시 누군가가 그것을 재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현장 업무 마무리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서 제가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이 잘 됐음을 수업 후기를 공유를 합니다. 어디에?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런 일이 있었고 중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다음 수업에는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단톡방이 개설이 되거든요. A라는 학교에 헌법교실을 진행한다 하면 그 헌법교실에 참여하는 강사진 또는 그 헌법교실을 같이 아까 정했던 그 매니지먼트 안에 리더 하시는 분 이렇게 다 또 이사장님 또 이사님 포함 이렇게 단톡방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후기를 공유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수업하시는 강사님들이나 수업 현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또 문제점 또는 좋았던 점 또 학교 측에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한 것에 대해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 배정받은 강사님들의 일정과 수업이 다 끝남으로 인해서 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종료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민단체이기도 하지만 또는 수업료나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해서 이제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는 우원국의 강사 운영 내규에 의해서
강사 비용, 강사료와 그 다음에 또 뭐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평가회도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 및 평가가 다 끝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서류화 작업이 됩니다. 평가회라는 게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전체 헌법교실의 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사업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종료까지 감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전체 헌법교실 운영의 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헌법 교실인 만큼 교재와 교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우원국에서는 공식 기본 교안이 PPT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보여를 드린다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손바닥 헌법책은 이제 당연히 응당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수업을 하기 위한 교구도 만듭니다. 다소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한 교구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원국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헌법교실을 진행할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워크숍, 프로그램 시범 강의 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시범 강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개인의 역량은 출중하시더라도 단체에서 시행하는 헌법교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현장 수업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가치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다른 네? 너무 빠른가요, 말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시범 강의 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실 분들은 한 번씩은 우리 프로그램 갖고 또 우리 활동 수업 교구를 가지고 한번 전 강의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분이고 15분씩 꼭지꼭지 이렇게 해보는 시범 강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더 역량 강화를 위한 주권자 헌법교육 교육 활동과 역량 강화 과정이 지금 2기가 그러한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교실의 운영이 이제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대상은 현재까지는 뭐 전 국민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대상 초중고 학생 또는 일반 시민 회원 등에 대해서 이러한 그 교육 헌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회원분들도 다 지금 이러한 그 역량 강화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아니십니다. 다만 우원국 활동을 지지해 주시면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 대상으로도 우리는 헌법교실을 이 강의 쪽 아니 지금 역량 강화도 일반 회원님들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이러한 것들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교실 그 수업 내용은 이론 수업과 활동 수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학년일수록 활동 수업량을 좀 시간을 좀 더 넓히고 이론 수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강사는 어떠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정규 회원 중 내부 강사 규정에 의거하여 참여한다. 이렇게 제가 그냥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꽤 그래도 오랜 시간을 겪었고 정확히 몇십만 부라고 말씀드리가 제가 숫자가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 그지 같았어? 네네 아마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원국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거에 운영 규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규를 정해놨습니다. 강사 활동에 대한. 그래서 이런 내규에 준해서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부나 또 상해 지부 이러한 곳에서도 기준점을 좀 두고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강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줄을 조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교실의 마무리는 이제 평가회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회를 통하면 이제 대충 이제 한 프로그램이 헌법교실을 운영하는 거에 큰 준비는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내규도 있지만 헌법교실 운영에 대한 규정을 우리 헌법 국민운동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전문 중에 맨 앞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헌법교사 학교, 헌법교사 활동과 참여하는 강사 및 교육 운영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기타의 조항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왜 두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지만 단체고 조직이다 보니 명확하고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 규정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전문이 필요하시면 이사장님과 이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헌법교실을 운영한 사례를 제가 제 파일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럼 헌법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느닷없이 한 건 아니고요. 1, 2년에 걸쳐서 이사님들과 회원님들, 정규 회원님들이 같이 수업도 해보고 또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논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헌법교실 기획은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캡처만 해놨습니다. 여기에 파일 안에 폴더 안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원국 헌법교사 및 교재를 기획한 거에 대해서 이건 제가 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 폴더 제목이지만 실제 그 안에 가면 헌법교사 운영 내규, 헌법 교재 기획 운영 이러한 안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 회의를 긴 시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헌법교실을 작년도에 아닙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강원교육청 헌법교실을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교실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또 다양한 필요한 그것들이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것을 할 건지 준비를 해 놓은 거고 이 준비 과정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규정 및 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우원국의 공식 교재 교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확인서 뜰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떼어준 거를 제가 여기다가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마무리를 다 하고 오시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발급받을 때에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마무리는 학교 현장에서의 모든 마무리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요 헌법교사 규정 및 역량에 대한 요 또 폴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요 아래에다가 또 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논의가 되면 또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헌법 수업을 헌법교실을 교육청 헌법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 실행 전에 준비가 된 거죠. 요것에 대한 화면을 다음에 다음 순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안 사업을 한 거예요. 우원국에서 헌법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강원도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각 초, 중, 고등학교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라라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내려갔고 각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20여 개 학교인가 이렇게 한 것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학교에는 1, 2, 3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1, 2, 3학년마다 각 시간 수업을 달리하기도 하고 또는 한 곳에 모여서 집체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48회의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결정이 내려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갑자기 이게 한 두 달 안에 해야 될 일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사님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우원국 내부 강사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이라고 한 거죠. 저희가 왜냐하면 큰일 났다 이랬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줄였어요. 6개 학교만 일단 예산상 해야 됨을 마지막에 통보를 해와서 6개 학교만 저희가 했던 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요게 교환 PPT입니다. 헌법마당. 그리고 헌법나무를 만들기 위한 활동지가 이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행을 직접 하였죠. 하고 나서 평가회를 수업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이 정상까지 다 된 끝에 이제 2019년 12월 27일 날 평가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 또는 부족했던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한 것이 이제 강원교육청 헌법교실입니다. 그래서 헌법교실의 이 제목은 헌법마당으로 정했었죠. 그래서 제안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제안서를 제가 캡처해서 좀 올려드린 겁니다. 초, 중고 학생을 위한 헌법교육 활동, 헌법마당 안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 이제 추진 목적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몇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4페이지 정도의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올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법교육, 민주시민교육, 법교육을
강원도 내에 이러한 여러 학교가 동시에 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나서 왔었던 것을 제가 이걸 엑셀로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리를 했고, 이렇게 온 것을 제가 학교별로, 학교가 3개 반이 한다 그러면 강릉초등학교에 예컨대 3개 반이 한다 해서 이건 노란색은 강릉초등학교, 뭐 이건 속초초등학교, 뭐 이렇게 제가 칼라로 묶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그래도 우원국의 그 어떤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일순간에 이러한 정리들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하고 같이 한 2박 3일 잠은 안 잤지만 이러한 역할들을 서로 하면서 사업 선정에 확정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원교육청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 이 선례는 저희 이 헌법마당 헌법교실은 다른 도의 교육청에서도 선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컨대 뭐 충북에 있는 충주시 아니면 충북교육청에 아까 그 충주 선생님께서 이 제안서를 가지고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그다음에 해년 또 새 학년은 또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헌법교실을 운영하여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모사업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그렇게 48강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가 최종 해보니 예산이 부족한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장학관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6개 학교만 우선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최종 일정을 다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선생님들 연락처 다 해서 이것을 다 강사님들이 공유를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교구 세트는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갑니다 라고 하고, 그 교구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신다고 해서 이러한 교구비에 대해서 비용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하고 또 요 시간에 맞는 지금 강사님들이 여기 다 책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남춘천 중학교를 가시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공유가 되고 단톡방을 열어서 그곳에 이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누가 어느 학교를 간다라고 다 알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교실의 수업을 진행하는 그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하 헌법마당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 인원이 적어서 합반을 많이 합니다. 뭐 1학년에 3개 반이 원했다 그러면 다 합쳐서 20 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출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또 인원이 적어서의 장점은 집중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눈 맞추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에는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진행되면 앞에서 2인 1조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업을 제가 하면 여기 김희정 선생님인데, 김희정 선생님은 또 활동 수업을 진행하면 제가 뒤에서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표정 보면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 활동지 제작해서 저희가 가져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나눠줍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더 열악합니다.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이고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수업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표정을, 이 친구 표정을 보면
난 인생의 자유로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렇게 사과나무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각자 표현한 그 주권자로서의 마음을 학급 헌법나무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뒤에 저희 손바닥 헌법책대에 뒤에 보면 주권자 이름을 쓸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도 쓰고 또 본인이 가장 생각나는 단어를 써봐라 했더니 이 친구는 군주, 국가, 민주, 공화국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에서 나온 단어예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우리 이사장님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열강을 하시고 아까 이제 중학교 가서 하신 수업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사실 노입장이신데 건강에 대한 우려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들의 권리와 행복에 대해서 행복 추구권을 알게 해줄까.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존경합니다. 이사장님 들리세요? 이사장님? 안 들리세요? 소음하셨나? 잘 음수하셨나? 잘 들립니다. 예, 늘 건강 체크해 주시고요. 이러한 강의도 현장에서 이제 간간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교실이 이제 헌법나무도 작성을 하고 다 끝나면 이렇게 한 장씩 써서 아하 헌법마당 우리들은 주권자다라는 걸로 해서 수업 마무리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요. 그래서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예쁘고 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리자 들은 이 친구가 중간에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두순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어요. 조두순에 대해서. 이 리자 들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끝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해서 또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의 생각을 쭉 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교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내 생각을 다 말하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해서 정말 이 시간 그 활동한 게 너무너무 뿌듯했던 그러한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자 든 이 학생이 굉장히 앞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던 그러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헌법마당 우리들은 주권자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하면서 외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업을 하기 위한 이제 선생님들의 시간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내년 3월이면 이제 수료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러한 수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에 수업을 했던 이 많은 많다고 해야 되나요? 많다기보다는 잠깐만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헌법교실 내가 강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러한 주제와 이런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그러한 생각의 틀에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은 그 프로그램도 나올 것 같고
또 교관이나 교구도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서 빨리 나갔고 또 이 방에 계신 분들은 강정미 선생님이 저에게 겁박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뭐라 그러셨냐면 이기 선생님들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참여하고 계시다. 활동 범위도 굉장히 높으시다. 그래서 좀 강의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헌법교실에 대해서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실행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시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좀 뭐랄까 수업한 거에 대해서 한 수업 내용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이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리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공식 교환이죠. 그것이 준비가 돼 있음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유를 하나를 더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화면이고요. 이제 요거는 헌법화 놀자로 되어 있는데 헌법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이제 총 60페이지에 달합니다. 근데 이 6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진보적으로 해서 중학생용은 요건 이제 초등학생용이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용은 조금 더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맹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한번 이것도 한번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준비 잘못 눌렀네. 예, 실수업에 들어가서 쓰이는 이제 교환인데 이것은 이제 조금 초창기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러한 것에 이제 어떻게 운영했나라고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좀 뭐랄까 가까워지는 시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넘어갑니다. 교육받는 것이냐 참가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하고 정답은 있다 없다 이렇게 물으면 이제 있다 없다 이렇게 답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넘어가서 또 이렇게 또 실제 우리 헌법 읽기 운동본부에서 국민운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사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고 아이들과 넘어가는 이렇게 지금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증샷 놀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뭐 같이 사진도 찍고 보여주는 것도 합니다.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헌법 조항들을 갖다 붙여놓는 이런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이런 우리 헌법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문 열기를 한 거고 들어가기 수업을 한 거고 헌법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지 하고 묻습니다. 질문도 하고 들어가고 그럼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상위법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경제를 다스리는 가장 최상위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슬라이딩으로 하면 좀 늦어질 것 같으니 그래도 슬라이딩으로 할까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1조) 예, 이것에 대해서 하죠. 의무에 대해서 한 겁니다. 질문하면 대답들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슬라이드 쇼를 마치고 네. 내용이 이제 글로 표현을 해놔서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을 좀 줄여서 그림도 넣고 요 기본 틀에다가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초기의 것이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나가교육 공유 중지를 하고요.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그 교환은 이거 외에도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이 따로 있으니 그거 역시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3번 준비 단계에서의 그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것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제한도 많이 풀렸으니까 한번 워크숍도 진행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기본 교환이 조금 다소 진부하니 다시 한번 최종으로 새로운 그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요 부분 수업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이제 되실 거니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을 중지하고 아니면 대화를 할까요? 임영 이사님. 이미영 이사님 오늘 저건데 들어오셨어요? 그럼 강정민 이사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 공유를 중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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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단 그 정말 수고하신 서건자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막 빨리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박인희 이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 제일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 박인희 이사님이시고요. 2016년, 17년도였으니까 저희가 헌법 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하기 시작한 게 꽤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저희 단체의 목적에, 이 단체를 하고 있는 목적에 첫 번째가 헌법 읽기이고요. 읽기만 하고 말면 안 돼서 헌법 알기이고요. 읽고 알았으면 헌법대로 실천하자, 헌법대로 생활하자. 그게 이제 저희 단체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헌법 읽기 1조부터 139조까지 읽기라도 하자. 그래서 소프트 헌법 읽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가족끼리 5살. 그러니까 이선화 선생님 계시죠? 이선화 선생님도 가족끼리 헌법 읽기를 한번 하셨던 경험도 있으신데 가족끼리, 친구끼리, 마을 공동체끼리 뭐 그렇게 이제 헌법 읽기를 하다가 이제 헌법 알기, 헌법 교육을 저희가 시작한 거이고요. 아마 저기 상해에서도 헌법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학교에 가셔서. 혹시 선생님들 지금 강사님께 질문을 하시면 비교적 헌법 교육이나 헌법 연수단에 있어서 많이 이제 저희들의 자료들이나 이런 걸 공유를 하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번에 상해에서 헌법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이 성함이 누구셨죠? 누구? 이명필 선생님이요. 예, 명필쌤이 하셨어요. 명필 선생님이 하셨어요. 음. 아까 어디 학교에 가서 명필 선생님도 하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경영쌤이 그냥 같이, 예, 여기 한국학교. 예. 그 예. 이명필 선생님께서 그 지금 이제 한국에서의 학교 헌법 교육, 학교 학생들께서 헌법 교육하고 상해에서 헌법 교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인지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명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상해 이명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서울 선생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상해에서도 헌법 교육을 진행을 했지만 지금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체계적이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성인 대상으로는 이제 주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헌법에서 뜻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위주로 성인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교육을 했었던 거는 이제 상하이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상하이가 바로 우리 헌법의 전신인 임시헌장이 만들어진 그리고 또 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임시헌장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그게 어떻게 헌법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좀 나눴고, 지금 강원도에서 했었던 그런 교육하고 차이점은, 강원도에서 지금 했었던 교육은 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가셔갖고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하는 교육이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특강 형식이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전체 뭐 한 120명 정도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제 교감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도 있었던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로 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선녀와 나무꾼 얘기라든가 좀 이런 네, 맞습니다. 이야기 부분을 갔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좀 뭐랄까 교감이 훨씬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이제 이곳 중국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곳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우리 헌법의 전문이라든가 임시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자부심이. 따라왔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참 훌륭하시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또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도 제가 방문도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갔을 때만 지금은 또 많이 발전했겠지만은 조금은 좀 이렇게 마음의 한편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곳에서도 우리의 역사가 살아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드리고 싶은 게 인원이 작아서가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하듯이 집중도는 높아지고 하나이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고 200명이고 있어서 좀 이렇게
그 강의 형식으로만 끝냈다. 이거보다는 제가 아까 올린 사진 중에 온빛초등학교 세종시에서 한 거를 초기에 올린 게 있어요. 그것이 보면 강당에서 했습니다. 강당에서 뭐 100명이고 200명이고 놓고 작게 이렇게 분임 토의 하듯이 몇 명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강사님들이 한 명 한 명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근데 네네. 그 강사님들이 아까 말했듯이 공유를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절차를 어떤 교구 갖고 할 거다라고 이미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한 분이 운영을 하시면 그 팀을 작은 그 그룹을 맡은 선생님들은 일시에 같이 해주기 때문에 200명이든 300명이든 한 공간 안에서 다 하든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임영필 선생님께서는 이미 또 그렇게 진행해 보셨고, 아,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또 그런 그 피드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과 더불어서 해보시면 이제 더 재미를 느끼실 것 같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동조를 잘할 거고, 또 심지어는 저희 이사님들의 생각으로 학부모님들을 일일 그 헌법 그 교사 마냥 저희가 이런 일을 같이 해주시죠 해서 어머니를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량이기도 하고 또 보다 더 적극적인 거죠. 어머니들도 같이 헌법 수업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그 현장 수업도 가능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경험치가 지금 우리 헌법 국민운동에 있으니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에 같이 논의를 하시면 그러한 프로그램 기획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네. 네네. 이학준 선생님께서 현재 그 청소년 인권 강의도 하시고 강의 현장에 좀 계셔서 이학준 선생님의 질문이나 아니면 이학준 선생님의 도움말이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인서브하시고. 충주 선생님. 네. 예, 저는 그냥 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이제 그냥 듣기만 하려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그냥 예,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 권자님께서 그동안 헌법교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뭐 이렇게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셔서 우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 이후 오늘 시간이 있기 전에 오늘 이제 바로 이런 헌법교실 운영과 관련된 얘기 한다 하길래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홈페이지에 또 이런 앞에 실제 그 수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눈 자료들이 강의 자료들이 아니요 영상 자료가 맞습니다.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걸 한 두 개 정도는 사실 봤어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느낀 점 말씀드리면 한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그 교육자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 헌법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에다가 또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진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돋보였고 또 그로 인해서 충분히 큰 힘이 됐을 것 같다. 그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울림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줬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소견에 조금 이제 제가 좀 느꼈던 점을 좀 이제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앞에 1교시 이론 수업 같은 경우 너무 양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원래 중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45분 수업이잖아요. 이제 네. 코로나가 되면서는 40분으로 줄여서 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석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다 경험이 많으셔서 현장에서 학교 이제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가보면 딱 수업 종이 나면서 바로 수업이 할 수 있게끔 준비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죠. 대개는 가서 또 출석을 또 와서 그 시간 종 나자 출석을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이 계셔서 또 그때 이제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뭐 보통은 예를 들어 40분 수업이라 하더라도 길어야 저는 35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수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30분, 진짜 길어야 35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좀 더 이렇게 또 지난번은 물론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건데, 중학교 기준으로는. 그래도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좀, 많이 전하고 싶긴 하겠지만, 또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양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제 그 지식 정보 전달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그럴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지식 정보 전달이 조금 더 어쨌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헌법 구성을 말씀하신다 하면 헌법 구성에서 뭐 1강은 어떻게 저희 뭐 본문에서 1강은 어떻고 2강은 어떻고 쭉 하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거와 함께 곁들여서 그 이제 뭐냐면 기본권이 앞에 나오고 뒤에 이제 통치구조, 권력구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 본문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이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기본권이 앞에 나왔을까? 라고 하는 그 의미라든지 아니면 제2장 같은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 그 역시 거기서 이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헌법의 어떤 정신과 가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약간의 어떤 좀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거는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갖고 보면서 다 제가 제대로 느꼈는지는 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 순간 느꼈던 거를 그냥 여기서 털어놓으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헌법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그런 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은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이론 수업에 대해서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업 준비가 5분, 10분 쉬는 시간에 미리 해놓기도 물론 합니다만은 또 선생님이 나가고 들어오시는 시간 차이도 또 있으니까 한 앞뒤로 5분, 5분은 시작과 마무리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분에서 35분 수업 내용 중에 이론만 하기는 다소 딱딱함이 있잖아요. 지루하고 그리고 아이들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 2꼭지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하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또 우원국에서 또 같이 참여도 하고 했던 이런 그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음을 따라서 부르고 순식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냥 음으로서 그냥 다 각인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한 2개 정도 하고 나면 사실은 또 이론이 짧아져요. 왜냐 이론을 선생님이 강사님 그냥 제가 지금 오늘 한 이 수업은 이미 또 구매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딱딱 그냥 읽고 넘어가고 했지만 이제 이론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맞지? 아니면 주고받고 합니다. 이론이 그냥 성인 교육처럼 그냥 내가 떠드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어떤 그 카테고리를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거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욕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이들하고 눈높이 맞추면서 아이들이 헌법이라는 그 자체에 관심도 갖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자구나
이거 하나만 인지하도록 하는 게 이론의 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학년이 좀 낮으면 거기다 동화도 넣고 또 아니면 뭐 학교에서 만약에 지금은 그런 게 지금도 있겠죠. 누구를 선출한다면 어떤 친구를 하고 싶어? 라고 이론이 이렇게 풀어가고 후에 이제 2교시쯤에는 이제 활동 수업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선거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해보기 때문에 그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의 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교사들의 후기가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어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선생님들의 답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좀 길어져도 되나 모르겠는데, 청소년 인권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함양, 시민성 함양을 토대로, 아까 그 헌법교육, 저희 정관에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이 헌법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의 입을 틔워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저희를 하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건을 달았었어요.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헌법이라는 수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보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수많은 학교가 동시에 하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헌법교실을 저희만 한 건 아니겠죠. 저희 단체만 한 건 아니겠고 또 법학자가 한 경우도 많을 텐데 저희 일반 시민이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이런 시민들이 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지고 주권자 눈높이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충분히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한 발짝 물러서 있던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아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이런 수업 다음에도 꼭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답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업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 이론 수업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진행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지루하다. 저는 그렇게 아니 길다. 예. 예, 길다. 이제 예. 저도 사실 병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욕심을 이것저것 자꾸 욕심을 내 가지고 맞습니다. 이것도 하고 네.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주어진 시간은 짧은데 그러니까 좀 내용의 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PT 안에는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그러니까 그 PPT는 사실은 좀 걸르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 틀거리를 해놓은 거지 그것이 최종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도 저희가 개헌도 해야 되고 하듯이 이 교환도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강사는 시간 안에 끝내는 게 명강사입니다.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소감은 이명필 지부장님과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주권자 이 헌법 교육 활동가라고 하는 저기로 저희가 1년을 하는 거는 헌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죠. 헌법 속에 녹아있는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저희가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배우기만 하면 될 게 아니고 이 배운 것을 함께 나누려고 이 헌법 교육 활동가라는 이 명칭을 붙여서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년이어도 괜찮고 언젠가는 이 헌법을 좀 잘 이웃 자녀들, 뭐 학생들 누구인가에게 잘 이렇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생각나는 거 짧게라도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더불어 첨언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 이제 다 헌법 교육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다기보담도 뭐 4대 의무 권리 이렇게 객관식 그 시험지에 답안을 쓰기 위해서 배웠던 헌법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주권자가 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참뜻도 모르고 이렇게 저희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헌법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헌법 교육을 학생들에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김용필 이사장님의 그 교사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그래서 저희 단체는 줄의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더라도 그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내 일상의 삶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지 이런 교육을 저희가 이제 많이 용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 그 조례 그 헌법 교육조례하고 읽기 그 장례조례에 가서도 저희는 법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뭐 세부 법학이나 이런 거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좀 알려내는 일,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조금 용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우리 함께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안 하시는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헌법 교육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학부모나 또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경상남도 학교 운영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경남과 같은 그런 학교 운영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에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다른 시도 17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그 학생 운영 그 헌법 읽기 지원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경남에서 통과된 학교 운영 헌법 읽기 지원 조례를 제가 그 강의방에 오늘 요 강의 끝나면 올려놓을게요. 각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그런 단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좀 통과시켜 보자 해가 합의가 될 것 같으면은 각 지역에서 아마 통과돼서 교육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 읽기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는 자료를 보시고 각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좀 활동을 해주시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일반 시민 상대로 해서 헌법 읽기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차원, 그러니까 지금 서건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학생들 상대로 한 내용이 주로 돼 있는데,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헌법 교육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는 바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대상에 일반 시민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압축해 잡으면 지자체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요. 국내는 뭐 지자체에서 이제 많은 그 역량 강화 수업을 해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헌법이라는 것도 할 수가 충분히 있잖아요. 헌법 수업도. 그래서 이제 그런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에 헌법이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읽기 수업을 만들어서 제안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권리와 의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도 있거든요. 지역의 시민단체도 있거든요. 그 YMCA나 YWCA라든지 또는 그 뭐 참교육 학부모회나 뭐 노동단체나 기타 교육단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협조를 얻어서 MOU 체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의욕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그 헌법 읽기를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의 지부장님들이 많이 움직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저 상하이의 고경인데요. 예. 네, 질문이 있어요. 네. 네, 그 교육할 대상은 많고 네. 그런데 학교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직접 이렇게 우원국에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해내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전국 17개 시도에 정교조 조직이 있거든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조직이 있어서 정교조 지부장들과 그 MOU를 체결해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MOU 체결하고 좀 헌법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고약한 코로나가 덤벼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 마찬가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를 통한 방법도 한 방법이지만 예. 교육청하고 이 작업도 계속 아, 물론이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그 예. 방학 때마다 교사들 연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예. 꼭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했어요. 네. 그렇게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교사 연수에도 가서 하기도 하고 했어요. 네, 고경희 선생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교사분들이 잘 이 헌법 교육을 그냥 암기식의 헌법 교육이 아닌 그런 헌법 교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또 다른 선생님 질문 없으실까요? 그 혹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영상 강의도 막 올라와 있고 PPT도 있는데 좀 들어봤다 하시는 선생님 계십니까? 아까 총주 선생님 보셨다고. 예예. 예. 보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들이 그 사실은 교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재헌절에 학생들 계기 수업을 하시라고 여러 자료를 좀 올려놨거든요. 완성된 자료라기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계기 수업에 좀 교구 자료로 만드시라고 좀 했던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좀 친절하게 아이들을 하고 헌법 교육을 어른들도 헌법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조건 아주 무게감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저희가 아까 그 그림에서도 사과 속에다가 무엇인가를 헌법 교육할 때 사과 모양으로 뭔가를 하든가 헌법 카드를 만들다든가 이렇게 뭐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급 헌법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헌법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경험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헌법마당 교구라고 해서 그런 교구들도 좀 만들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더 좀 이렇게 주권자 헌법 활동이 1년 과정에 있어서 중간중간 또 그런 아이디어도 좀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 선생님 오늘 굉장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김필 선생님 어렸을 때 헌법교육 어떻게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경제 시간에 헌법 전문 정도 외웠던 기억은 나고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그런 네, 학교도 있었는가 보다. 예. 그런 기억이 있고 뭐 헌법의 구체적인 뭐 내용들을 배웠던 기억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헌법 교육을 하는 이유가 결론에 주권자의 권리 행사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어떤 교육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 참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헌법이 없어서 뭐 국민이 푸대접 받은 게 아니라 헌법은 뭐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교육을 참가하면서 이거 헌법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이의나 실천적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또 어른들은 어떻게 실천적인 방법으로 그 헌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헌법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 서건재 이사님 그 동영상 혹시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가 헌법교육을 공부하고 실제로 손바닥 헌법책을 가져가서 동사무소의 직원에게 공무원은 저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걸 실제로 하면서 실천했던 뭐 이렇게 이제 헌법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이 그렇게 실천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헌법 교육이 그냥 헌법의 글씨를 텍스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쪽의 내용들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아마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어린 학생이 헌법 할머니가 만약에 저는 그 두 가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이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가가 이야기하는 평생 교육을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저희는 학교 마치고 지금껏 여러 번 문법이 변경돼도 재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외국민은 어떤 법으로 뭐 우리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국어 문화원이든 교육원에서 문법이 바뀌어도 알아서 배우라지 뭔가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습득할 기회는 없거든요. 한국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개정을 할 때 뭐 얼마 후에 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헌법에 이의가 있으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각각의 자기 수준에서 이게 실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의들이 모아서 훗날에 다시 헌법이 개정될 때 반영될 수 있는 뭔가 이런 절차도 법으로 보장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읽기 하자 그러거든요. 우리 헌법 31조에 볼 것 같으면은 평생교육의 의무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의무로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헌법기관에서 하는 거 볼 것 같으면 일회성 또는 지자체 홍보용 이런 식으로 유명인사 불러가 초청 강연하는 식으로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헌법 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1년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고, 또 헌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앞으로 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헌법에 대한 이해하고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 이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생활 속에 젖어 들어가서 이걸 실천하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강사들을 통해서 이번 강의 기간 안에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너무 가치 지향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녹아들고
주권자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그 개헌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의견들을 담을 그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그 가치관이나 소신이 형성되도록 헌법교실이 그러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원국에서 그러한 한 가지 그러한 그릇을 담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해봅니다. 우리가 크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문항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몇 조 몇 항에는 이러한 것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좀 모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좀 담는 그릇이 우원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안 드립니다. 예. 네. 또 예. 오늘 수업의 질문은 이뤄서 좀 가늠을 하면 어떨까요? 예. 예, 시간이 다 되셨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예, 강정민 쌤, 그 마무리하시고 광고하시고 예, 마치죠. 네, 오늘 저기 서건자 이사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헌법교육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라고 조금의 경험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헌법 강의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주권자 헌법교육 이 활동과 강의를 지금 다음 주는 7회차, 이제 조금 있으면 2달이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는 이 수요일에 이 시간 동안,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걸 조금 더 듣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서로 더 나누고, 또 그런 강사님을 저희가 또 저기 6월, 7월에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음 시간에는 좀 그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갖겠습니다. 제 수업에 헌법 주석서 수업이니 중요한 한 꼭지만 좀 다루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런 소통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열공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부족한 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법 강의 방에 자료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선 선생님은 다음에 얼굴 보여주세요. 고현희 선생님도 얼굴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 네. 아까 보자 누가 질문을 하셨던데, 제가 메시지 다 미처 못 봤습니다. 예, 강사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던데, 그래요? 도네이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문제. 그 규정을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선아 선생님께서 그렇죠. 했네요. 이선아 선생님. 예, 이선아 선생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거 강정민 이사님, 네네. 이선아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하면 저희 강사 그 내교에 있음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선아 선생님이 도네이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이사장님이 답변 주셨는데요. 강의 끝나고 말씀드린다고. 예. 이건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강의 방에 우리 규정을 네.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예. 강정민 이사님이 결정하셔가지고 예.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전제가 제가 최종판이 아니니 개선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한 주 동안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원자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